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은 대부분 재진 고혈압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에 있는 혈압이 높은 그런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거,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환자도 마찬가지고. 네, 다음. 여기서 우리 심장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저기 보이는 대정맥에서 피를 받아서 오른쪽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폐로 보내주고, 폐에서 우리 산소,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충분히 머금은 피가 왼쪽 심장으로 가가지고 그 왼쪽 심장이 전신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도 가고, 우리 팔다리로도 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로도 가고. 그래서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펌프질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은 뭐 왼쪽 심장, 저기 보면 좌심실이라고 적혀있는 그 심장이 우리 생활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펌프질 기능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 심장이 저는 저 피를 받아가지고 폐로 보내주는 거예요. 폐로. 근데 저를 보시는 것처럼 폐로 보내주는 그런 그걸 이제 폐동맥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저기 좌심실에서 뿜어내서 우리 전신으로 보내주는 혈관, 대동맥이나 우리 혈관에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전신 고혈압, 우리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저기 전신 고혈압을 겪는 거고요. 여기 굉장히 극소수 환자분들이 이제 폐동맥 고혈압에 해당되는데, 그 폐동맥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검사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는 폐동맥 고혈압, 그냥 전신 고혈압은 진단하기 쉬워요. 왜냐면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광대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폐동맥 고혈압은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입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원인을 알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를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원인을 찾는데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 말하는 변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그 전에요. 폐동맥 고혈압, 저기 노란색 제가 박스를 해놓은 거, 폐동맥 고혈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기 대동맥 좌심실에 있는 그 전신 고혈압은 워낙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이 다루시고 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폐에 있는 혈압을 재보니까 수축기 혈압이 70이고 이완기 혈압이 10이고 평균 혈압이 37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환자를 폐동맥 고혈압을 정의하냐면, 제일 끝에 있는 숫자, 그 숫자가 25가 되면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평균 혈압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마지막에 37인데 확실하게 2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다 생기고 마찬가지.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다음. 그래서 그냥 놔뒀을 때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 보면 파란색에 폐 혈압이 있고 저항이 있고 심박출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폐혈압이 낮으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고, 폐혈압이 높지 않을 때는 이게 특별하게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면 점점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수돗물 보면은 이제 노화되면 안에 때도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서 수도꼭지 틀었을 때 수도압이 높으면 피가 촥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촥 이렇게 심장에 이런 걸 다 때려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몸은 견디는 그런 보상작용, 그 다음에 그런 게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스프링을 놨을 때 스프링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제 아예 그냥 되돌아갈 힘이 없듯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계 갔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쪽
전에 우리 심장에게 나름대로 잘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약을 먹으면 관리를 하는 거고, 약을 안 먹으면 관리 안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고혈압. 근데 예전에, 최근에 이제 주요 많은 치료법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은 훨씬 더 먼저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먹는 어떤 약을 먹냐, 다 그냥 단순한 혈관을 확장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힘드니까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약간 이뇨제 같은 거 썼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가였어요. 저기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약이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 씨 나오셨습니까? 이영란 씨가 좀 네, 다음. 이거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약이 많이 개발되고 지금은 굉장히 결과도 좋고 네, 환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저희도 의사 입장으로서 환자가 더 악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도 더 저희들은 건강을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 공개된 약물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몇 가지가 안 되는데요. 여기 벤타비스라고 이게 쓰시잖아요. 벤타비 흡입제. 그리고 이제 레모플린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트라클리어라는 약하고, 올리브리스,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는데, 비아그라는 웬만하면 제가 젊은 분들한테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 비아그라를 씁니다. 쓰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방을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젊은 남성이 비아그라를 먹고 있다가 약간 좀 주위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웬만한 비아그라를 제가 처방을 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약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만간 비아그라 처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이 다예요. 이 약이 다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트라클리어. 트라클리어 가장 오래되고 연구 결과가 많이 추적된 약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단 말은 치료에도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알 수 있고 얼마만큼 치료에도 어떻게 부작용이 날 수 있는지 아는 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되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두드러기 난다거나 아니면 죽는다거나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이 다 그런 거 마찬가지라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 있다고 보고가 돼서 어떤 약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기약 먹어도 부작용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나는 것 때문에 치료를 안 한다는 건 조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환자분들이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계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한다는 건 더 큰 거를 놓치는 그런 이제 거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더라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부작용 자체가 어떻게 환자를 더 큰 손실입니다. 치명적으로 어떻게 생긴다 하면 당연히 그 약을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 부작용 자체가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트라클리아라는 약은 대인 약 중에 가장 많이 드시고 계시죠. 보면은 처음에는 한 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다가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되면은 두 알로 드셔야 돼요. 두 알 아침 저녁. 두 알, 두 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두 알 아침 저녁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알 아침 저녁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약값 때문에 저도 한 알 아침 저녁 드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되시고 특별하게 제주면 증상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그냥 유지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원칙적으로는 두 알을 드셔야 된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두 알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환자분들이 좀 두 알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고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특별하게 뭐 지금 치료로 출근하려고 하는 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트라클리어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약간의 감기 기능이 조금 손상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약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감기 기능 손상이 큰 거냐 그러면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크진 않아요. 감기 기능이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트라클리어를 먹는 분들은 제가 피검사를 한 추가 3개월
다른 빈혈도 좀 발생할 수 있고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모니터를 하려고 3에서 6개월마다 코멘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 임신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태아 기형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약을 제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얘를 다 전혀 이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한 나이가 어느 분은 이제 제 첫 번째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이 약간 좀 부을 수 있어요. 붓는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좀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는 게 나중에 빠지는 분도 계시고 계속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부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 봤다가 바로 끝이 나고 좀 쓰는데 환자분들이 야 부는 것 때문에 못 먹다면은 저도 처방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일단 환자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부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계속 부른다 하면 그때는 뭐 바꿔야 할거든요. 그 다음에 볼리브리스라는 약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나온 지 꽤 됐지만 내병원에 최근에 들어갔는데 이 약은 이제 편하게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돼요. 하나씩 드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많이 부르는 보호가 있어요. 저도 이 약 먹으면서 어제도 바꾸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키로수 올라가면 약간 좀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빠질 수 있고 만약에 계속 부른다면은 제가 여기 바꾸려고 그렇지 않는데 이 붓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만약에 많이 불편하면 제가 약을 바꾸고 많이 불편하면 약간 그러니까 또 더 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먹는 걸 엄청 내막 소식 안 하거든. 근데 붓는 것 때문에 소실하실 필요는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필수 올라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을 쓰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약은 또 붓고 또 이 빈혈을 구입하니까 심하지는 않습니다. 벤타비스는 이게 흡입하시는 것. 흡입하시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빨리 효과가 있어요. 다른 약들은 먹는 약들은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좀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효과가 바로 나요. 왜냐하면 이제 호흡 곤란이 바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거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굉장히 심한 분들은 다른 트라크만을 올리브를 쓰다가 심할 때만 한 번씩 이때 비보험을 해가지고 제가 처방이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내가 귀찮아요.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방 받는 분도 계실 거라고 레모눌린은 뭐 굉장히 심할 때 다른 약이 효과가 없을 때 쓰는 약인데요. 이거는 주사로 맞거나 아니면 이제 피하러 맞는데 원래는 이게 해주는 게 입원해가지고 한 최소 뭐 3주나 4주 한 달 정도에 입원해가지고 주사로 약체 영향을 맞춘 다음에 태어나는 건데 지금 저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입원하겠어요? 좀 불가능한데서 조금이라도 걸어도 숨이 차가 도저히 못 걷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입원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려워요. 뇌리에서 이게 또 피하러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많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책임이시. 근데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 하나고 간 아까 트라클리어 같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피하에 났을 때 문제는 주사기를 달고 다니니까 발작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체도 이게 우리가 테이프만 붙여서 발작이 생긴 것처럼 이것도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벤타믹스하고 레모눌린 비슷한 약인데 이 자체가 가장 많은 건 두통, 메스꺼림, 구토, 그다음에 사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체도 그냥 약을 넣고 하면은 많이 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채를 드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열흘 이상 먹어야 되고 아니 여러 가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 먹을 때는 한 달. 먹어가지고 가슴이 막 쪼개지가. 그래서 그냥 복용해. 아니 이게 심할 때는 좀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아그라는 안 드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폐동맥 고혈압의 위험 인자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위험 인자가 어떤 거냐? 위험 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병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항상 차 조심해라, 뭐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하는 것들은 여름에 물가에 가면 물에 떨어지고 위험이 높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차 조심해라 그러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은 그만큼 차에 그냥 사고 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고, 폐동맥 고혈압도 이게 어떤 인자들, 위험 인자들이 있으면 그만큼 병이 빨리 진행하고 빨리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인자들이 정이 났어요. 그래서 6분 보행 거리를 잘 하시잖아요. 거기서 한 300m 정도밖에 잘 못 걸으시면은 그만큼 병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6분 보행 거리 했을 때 이렇게 낮은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400m 넘는 분들은 그런 데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경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m 정도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그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환자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숨찬거, WHO 코레스탄의 심창계 여기에 1, 2, 3, 4 이렇게 4단계를 나누는데요. 4단계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분들이거든요. 그때는 기방에서는 사람에서 숨이 차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안 좋아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이런 3, 그 다음에 그냥 뭐 숨찬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또 심초음파 지표, 심초음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자들을 보거든요. 저희가 해가지고 그 초음파 지표만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지가 또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심도다술, 그 다음에 입원해까지 하는 그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저희들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 환자분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됐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6분 보행 거리 검사 한 번씩 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한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 피 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다 하나에 설명 못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아까 뭐 궁금한 거 이런 거는요.